계속 원망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네. 이 가족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들,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켰을 때 가족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 가족들의 성향을 아니까, 제가 제 와이프의 성향을 알고 하니까 분명히 이걸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 어떡하지? 이미 멀리 왔어. 너무 너무 멀리 왔어.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저는 21살 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며칠 전 아빠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가로와 스트레스라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바로 경마입니다. 저희 집은 평범했습니다. 아빠는 회사를 다니시고, 그리고 엄마는 집에 계시고, 저는 학원 다니고,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안 보시던 스포츠 신문을 매일 들고 다니셨고요. 주말에도 집엔 안 계셨고, 전화는 항상 밖에 나가서 받았습니다. 한 번은 아빠 지갑을 봤어요. 영수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낯선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경마장 막건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빠가 경마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아빠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빠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회사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냥 길에서 혼자. 병원에서 본 아빠는 눈을 못 뜨고 계셨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돈보다 빚보다 아빠가 없어질까봐. 그때 생각났습니다. 아빠가 항상 하던 말, 괜찮다, 아빠가 하면 된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선택까지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요. 그걸 저는 알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빠는 병원에 누워 계셔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사연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미국 주식 마이너스 3억 비투로 폭망하고 유튜브 찍고 있는 채피디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읽게 된 건요. 저희 아버님하고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아버지 사연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사연이 좀 비슷하셔가지고 제가 글을 읽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경마를 하셨어요. 경마를 하셔가지고 제가 저는 지금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는 제가 한 21살 때쯤 이제 헤어지게 되었고, 어머니하고 헤어지면서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제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하고는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경마를 뭐 어렸을 때부터 하셨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시고 계신 거를 저는 봤으니까, 그러면 그는 한 20년 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공감을 정말 하는 거는, 아버지가 항상 이 스포츠 신문을 스포츠 신문을 계속 보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금요일날 항상 금요일날 좀 바쁘셨어요. 금요일날 항상 바쁘시고, 왜 그런지는 전 사실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날 항상 바쁘셨고, 그리고 항상 주변에 이제 아버지 주변에 이 인물들이 좀 이 지인분들이 많으셨는데, 항상 그 지인,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는 그 지인분들한테 아버지의 원망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경마를 그렇게 이제 지인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인분들도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경마를 또 하시게 되시고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좀 안 좋게 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뭐 혼자 이렇게 잃으셨고 하셨으면은 뭐 크게 뭐 그래도 문제는 됐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이거를 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다 이제 끌어들이셔가지고 주변 인물들을, 그래서 참 그게 좀 그렇죠. 차라리 망해도 혼자 망해야 되는데 말이죠. 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근데 뭐 저도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경마를 하시는 아버지를 원망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저랑 어머니랑 어 이렇게 책임감 없이 홀로 이제 나가신 부분, 이제 출가를 하신 거죠. 출가.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원망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살았었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음,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면서 빚을 지고 나서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아버지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다는 거, 그 혼자 지었던 부분을. 근데 그래도 집을 나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정말 노력을 해도 안 되면은 사실 그때는 뭐 뭐 갈라지셔도 늦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먼저 나가 버리셨어. 먼저 나가 버리셔가지고, 그건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자라와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저도 정말 100번 잘못했지만, 근데 저는 선택을 한 거는, 제가 아무리 저희 가족한테 원망을 듣고 그리고 해도 그거는 저의 몫이잖아요. 그건 저의 몫인 거고, 저는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가겠다 마음을 먹고. 근데 만약에 정말 와이프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저희 와이프는 그래도 조금 뭐라 그래야지, 이제 저를 그래도 봐줘가지고, 예, 그냥 같이 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누구보다 그 경마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음 아버지께 괜찮다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정말 잘못하신 거는 맞지만, 무슨 뭔가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빠져 들으셨던 그거를 좀 같이 공감을 하시고,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빠. 그냥 근데 아빠 이제는 더 이상은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살려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뭐 이렇게 공감. 그리고 그 전에 그 했던 것들을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지 말게끔 도와주셔야지, 자꾸 거기서 뭐 원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뭐 마음 원망이 들겠죠. 예. 저도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데요. 근데 아버지는 본인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근데 개 중에는 안 그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게 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뭐 그리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그럼 뭐 그거는 뭐 서로 뭐 방향이 다른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의 제 선택은, 우선은 저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아버님은 경마를 하신 거고 저는 이제 주식을 한 거잖아요. 투기 같은 주식. 그래서 저는 사실 멈췄습니다. 제가 정말 인정하고, 그리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지금 한 4개월, 5개월째 안 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은 났어요. 이제 담배가 태우고 싶고 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배달 부업 하면서 운전하면서 정말 막 혼자 계속 운전을 하니까 담배를 계속 막 스트레스 가끔씩 이제 막, 그러니까 길을 못 찾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은 담배를 태우고는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제가 끊게 될 거는,
정말 담배 끊는 사람은 정말 독한 사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담배를 끊게 된 이유는 이거라도 끊지 않으면은 너무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재스러워서 이거라도 끊어야겠다. 그쵸? 근데 술은 못 끊게. 인간적인 술도 정말 많이는 줄었어요. 제가 술을 저는 술 자체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술도 지금 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마시는데, 예전엔 거의 매일 마셨습니다. 근데 요새는 주에 한 번 정도 맞고, 그리고 또 일단은 몸이 못 버텨요. 몸이 이제 술을 매일같이 먹는 몸은 아니라서, 그리고 졸립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40 넘어가고 형들이 자는 게 왜 자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좀, 그러니까 술 먹다 계속 자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좀 깨닫고 있습니다. 졸립구나. 네, 맞습니다. 나이 들면은 술 마시면 졸릴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담배도 끊고 일단 주식도 지금 창을 안 보고 있는데, 그 항상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할 때 항상 좀 그런 거는, 그것도 다 핑계지만, 이 가족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들,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켰을 때 가족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정말 두려웠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 가족들의 성향을 아니까, 제가 제 와이프의 성향을 알고 하니까, 분명히 이걸 알게 되면 난리가 날 텐데 어떡하지? 이미 멀리 왔어. 너무 너무 멀리 왔어.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뭐 이미 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지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님 아버님을 원망스러우시겠지만 원망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같이 살아감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어머님이 참 힘드시겠네요. 또 이제 뭐 얼마나 뭐 빚을 지신 건지, 지금 집이 얼마나 힘드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어머니를 잘 정말 곁에서 이제 지켜봐 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꼭 함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막 직접적으로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공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여러분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벗어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같이 공감하고 하는 게, 물론 사연자님하고도 공감이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카오톡 그 채널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사연 방을. 그래서 사연을 그 1대1입니다. 그 사연을 그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 후에 그리고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그 게시물에도 올렸는데, 금 마이너스 3억 비트 폭망이라는 그 문구를 제가 뭐 제목이든 아니면 이 썸네일이든 올렸었는데, 너무 좀 이거를 계속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식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가로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제 이야기로만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같이 가야 되는데 공감을 또 해주시고, 그것도 제 그 내용으로만은 이렇게 오래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 저는 오래 하고 싶어요. 정말 채널을 오래 하고 싶고, 그리고 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고, 네. 이렇게 오래오래,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계속 담으면서
계속 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이 그 문구 때문에 올해 이제 하다 보면 저도 지치고 또 보시는 여러분도 지치고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과감히 지웠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조회수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요. 어찌됐든 우리 사연자 님께 정말 응원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 우리 꿈틀님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들도 당연히 잘못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정말 뭐 일단은 그러니까 방법이 많잖아요. 원망보다는 원망에 앞서 우선은 토닥토닥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뭐라 하지 다다다닥 하시면은 될 것도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절대 만약 그렇게 계속 원망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필이었고요. 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꿈바. 작은 진도